안녕하세요.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길목, 더 크로스로드의 큰 그림 그리려고 애쓰는 남자. 네. 네, 한국 트렌드 연구소 김경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빨간 펜 투자자 이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10가지 뽑은 크로스로드 중에서 또 가치를 얘기하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역시 네. 세계에 새롭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가치로서 보여지는 건데, 그게 명명을 뭐라고 하셨냐면, 감성적 친환경 시장? 이모셔널 에코 프렌들리 마켓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엄청난 빅마켓으로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네, 정의해 주시겠어요? 친환경이라는 말은 아주 익숙할 거고 용어 자체를 좀 네. 하자고 정리를 하자면 네. 친환경은 이제 환경 친화적인 혹은 뭐 지구에 이로운. 그래서 이건 우리가 벌써 뭐 수십 년 전부터 이슈로서는 계속 제기돼 왔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최근에 와서는 이제 거의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왔죠. 지금은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넘어왔고, 무엇보다도 이 세대가 더 젊어진 세대들한테 욕망의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친환경이라고 하는 가치가 지난 수십 년간 도덕적 가치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도덕적 가치라는 건 지키자. 그렇죠. 안 지키면 지구가 망해. 라고 하는 어떤 의무적 강제사항처럼 받아들여졌는데, 환경의 위기나 또 실제로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냥 일상적으로 접한 친구들한테는 이 외부 위협이라고 하는 게 그냥 환경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친구들한테는 불안이나 두려움, 그러니까 어른들은 경고하느라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은 그게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인 거지.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른들 지들이 그래 놓고서는 하여튼 이런 세계에 물려줘 놓고 이건 위험하다. 북극이 다 녹고 있다. 지구는 위험하다. 뭐 이산화탄소가 어떻고 오존이 어떻고 맨날 이 얘기를 듣고 자란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게 도덕적인 의무 플러스 미학적 가치. 그러니까 욕망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하고 싶다. 이제는 이런 불안 속에서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 그런 걸 극복하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히어로이고, 쿨가이고, 미학적 대상의 그런 어떤 욕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욕망이 도덕적 의무의 욕망에서 일상적 삶으로 녹아들어서 이제 미학적 대상, 친환경 자체가 멋진, 쿨한 어떤 그런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렇게 가치 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요 안에 그냥 친환경이 아니고 감성적 친환경.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속에 뭐 이성도 있고 뭐 기억도 있고 직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어떤 감각적인 대상으로서의 미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게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마음의 한 요소죠. 그래서 도덕적이었던 친환경 시장이 감정적 대상으로서 변해가고 있다. 이게 감정적 친환경 시장이라는 네이밍의 내용입니다. 네. 또 아까처럼 시비 걸 뻔했어요. 뭐라고? 아까 실내 이거 다 무너진 거 아니냐 했는데 친환경 이거 너무 진부하지 않냐 이렇게 시비 걸 뻔했는데 결국 세상의 변화는 도덕적 의미와 가치만으로는 세상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네. 그거는 해야 될 명분일 뿐인 거지. 결국은 미적 가치가 붙든 뭔가가 그러니까, 붙어야지만 저희가 이제 이 크로스로드를 통해서 네. 계속해서 네. 반복적으로 보려고 하는 변화의 기준은 네. 변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 인간의 어떤 특성, 본질적 특성에 가까운 것들과 결합한 요소들이에요. 네. 인간의 어떤 거의 본능에 가까운 것들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이든 20년 후든 변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그 가치를 추구할 건데 우리 바깥에 있는 것들이 계속 변해가니까 그래서 때로는 생존이 위협받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요소가 바뀌는 거죠. 때로는 생존이 위협받고 때로는 도덕적 가치가 훼손되고 때로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나를 자극한 요소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결핍되는 환경이 되면 신뢰가 더 필요해지는 것처럼. 네. 네. 근데 이제 기성세대는 지구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환경 변화를 이성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네. 그걸 도덕적인 가치로 치환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미 지구를 파괴하면서 돈을 많이 벌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하다 보면 우리 수익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냥 가겠다고 그런 거고 그런 싸움이었던 것이 그래서 기상이변이 계속 일어나는 환경이 된 지구에서 자란 세대에게는 이것 자체가 일상이 되니까 이것 불안 자체가 일상이 되니까 환경이 또 변한 거죠. 네. 그래서 친환경 자체가 거의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미적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고 네. 트럼프가 기후 위기는 사기극이다 네, 얘기하는 거는 네. 최후의 발악이라고 봐야 되는 네, 거겠죠. 뭐 우리가 역사 속에 있으니까 역사 바깥에서 보면 좋겠지만 역사 속에 있으니까 표현인데 역사 바깥에 있다면 그래 역사가 그렇게 순조롭게 갈 리가 없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결국은 뭐 글로 가는 건 맞잖아요. 네. 친환경이나 글로벌화나 이거를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한 국가가 바꿀 수는 없다. 이게 필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가는 거를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분탕기는 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게 감성적으로 기후변화가 나의 닥쳐져 있는 나의 환경으로 인지하고 거기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써주신 글 중에 인간이 느끼는 감정, 불안, 분노, 회복 욕구 이거 자본화하거나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의 미래 경제는 이거를 자본화하는 경향으로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단 메가트렌드적인 배경, 크로스로드의 배경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친환경 윤리화예요. 네. 윤리화란 말에 들어있듯이 친환경이 사회의 기본 가치로 이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 네. 있겠죠. 네. 여기 이게 이제 메인으로 가는 중요한 메가트렌드적인 방향이고 네.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뭐 몇 가지가 이렇게 그 다른 메가트렌드가 여기에 이제 교차를 하는데 하나만 교차하는 게 아니고 두세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일상적 안심이라고 하는 메가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 안심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과 뭐 분쟁들을 겪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물질적 풍요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존이나 이런 절대적 가치보다는 갈수록 어떤 미적 가치, 도덕적 가치 이렇게 좀 더 성장 가치 중심으로 변해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대가 높아질수록 삶의 불안 요소에 대한 민감성이 훨씬 높아지면서 생긴 메가트렌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일상 속에서 불안 요소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그 불안 요소들이 생길 때마다 그게 다 비즈니스로 변화하는 이게 일상적 안심 메가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이제 자극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위기와 관련돼서 그것이 가져다 준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안전한 사회로 바꿀 것이냐에 관련된 요소들이 다 가치화가 되고 자산화가 되고 그래서 이 일상적 안심이라는 메가트렌드가 친환경 윤리화와 결합을 하고 거기에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가 뭐냐면 개성화 같은 거예요. 개성화라는 기본적으로 취향이나 기호를 개인의 주체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가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그런 취향과 기호가 친환경 인증하고 결합을 해서 친환경에 적극적으로 그걸 자기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해시태그 인스타에 올려서 그걸 인증받는 게 내가 멋진 사람이 되는 길 중에 하나. 이런 식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화도 또 친환경 윤리화라는 메가트렌드에 결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가치 중심, 가치를 변경시키는 메가트렌드들이 친환경 윤리화라는 가치 변경하고 결합하면서 생기는 크로스로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자들은 이제 친환경 시장이라는 게 이제 조금 핫하게 뜨다가 내가 장착을 함으로 해서 난 멋있는 사람이야, 쿨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들이 예전에는 되게 강했었는데 많이 희석이 된 시장 상황 같거든요. 이런 큰 흐름의 변화를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세요? 그냥 가야 될 길에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일까요? 아니면?
제가 이제 친환경 얘기를 들은 게 벌써 한 25년, 30년 되거든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사실 1968년, 66년 그 무렵에 이제 지구 환경위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때로 따지면 7, 80년 된 의제입니다. 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인간 사회가 변화하는 것 중에 제일 안 변하는 게 인간의 인식 저 밑바닥에 있는 게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트렌드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느리게 변화해요. 근데 느리게 변화하되 변화를 되돌리지를 않아. 변화한 상태에서 시스템화되고 구조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느 센터에서 정부의 기술 지원 센터에서 새로운 어떤 신기술, 이거는 이제 대기업들이 하는 그런 신기술은 아니고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신기술 평가하는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한 80개 정도의 신기술 수원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중에 약 50%가 친환경 기술에 관한 거였어요. 하다못해 이제 수도관 어떻게 수도관 부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든지,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런 깨달음이 있었죠. 야 이게 겉으로만,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맨날 친환경 브랜드 해봤자 결국 사는 거는 역세권 이런 식으로 겉만 그렇지 실제로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실제로 조용히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러니까 뭔가 확 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 차곡차곡 계속해서 변해 나가는 그런 변화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줄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지속 가능성은 스펙이 아니라 감정 경험이다.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는 스펙처럼 해서 변화를 시도했다라면 지금은 이제 감정 경험을 소비자들한테,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타임인 거네요. 제가 아까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할 얘기들이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네. 도덕적인 욕망을 자극하기보다 젊은 세대는 오히려 미적 욕망을 자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미적 욕망이 자극될까? 물론 이게 모든 젊은이들한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런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는 건 확실한데 그거를 미학적 용어? 새로 개발된 미학적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체험 미학.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미다. 이게 메를로 퐁티라고 현상학의 대가가 한 말인데 직접 살아가는 과정에서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미적 대상이 되는. 우리 관광지에 가서 볼 때는 그냥 보는 거지만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가치를 쫓으며 사느냐의 그 프로세스들이 하나의 미적 대상이 되는 현상을 체험 미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체험 미학에서는 예를 들면 느린 감성이 미적 체험을, 미적 감각, 어떤 미적 경험을 증폭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천천히 보기. 그래서 미술관 같은 데에서도 그런 전시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래 보게. 박물관 가서 맞아요. 모나리자 1분 보고 여기 1분 보고 보고 왔어요. 이거는 체험 미학에서는 전혀 안 맞는 거지. 그렇죠. 반나절을 한 작품 보고 있어야 돼요, 막 이런.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면 사유의 방 들어가서 그래서 오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체험 미학인데 젊은 친구들이 인스타에 해시태그로 붙이는 것 중에 플렉시테리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렉서블하고 베지테리언의 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지테리언은 이제 진짜 식성이 채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지. 근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멋져. 왜냐면 그런 가치를 어느 정도 옹호한다는 걸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베지테리언을 지향하지만 유연하게, 플렉서블하게 가끔 육식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해시태그로 붙여서 인스타에 올리면서 내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고.
그런 것들은 어느 한 장면에서 모든 게 폭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갖는 가치에 대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미적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젊은 세대가 감성적 친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걸 네. 보여주는 네. 그게 이제 플렉시테리안도 그렇고 또 예를 들면 제로 웨이스트 네. 쓰레기 안 버리는 것을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내가 인증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고 나도 떳하게 자랑하고 그러면서 미적 대상으로서의 친환경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게 이 체험미학적 가치들. 네. 그래서 느리게 감상한다, 삶의 일상을 통해서 그 가치를 구현한다. 근데 이게 도덕적으로 뭐뭐 해야 된다가 아니고 미적 대상으로 하고 싶다라는 욕망으로 해야 한다 해서 하고 네. 싶다로.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부럽네요. 우리는 맨날 해야 한다만 있었는데 맨날 하고 싶다만 찾으니 네. 그 친환경을 미적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 거대한 흐름의 더 플러스 로드를 의 관점에서 스타트업 친구들한테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이게 이제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실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환경 오염을 저감시키는 거냐 아니면 탄소를 저감시키는 거냐 이게 서로 다른 이슈거든요. 근데 그게 친환경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예. 여기 이제 뭐 이제 소장님이 쓰신 것 중에 이제 대체육 같은 경우는 탄소 저감 이슈거든요. 환경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탄소를 유발시켜서 그렇죠. 네. 그게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이 환경 오염을 해소하기 위해서 탄소를 아예 발생시키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렇게 찾는 건지 아니면 이미 이거 환경 오염은 무조건 발생이 돼 근데 그거를 뭐 재활용을 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그 오염된 것을 해소할 것이냐라는 이제 솔루션의 접근 방법이 이제 다른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하나의 확실한 거는 환경 오염이라는 이슈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탄소 저감이라는 이슈로도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자체를 공기 중에서 채집해서 액화시키는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이제 산업적인 어떤 기술을 만들어서 하는 뭐 그런 데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뭐 제가 투자한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대체육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것도 대체육이 실은 일반 햄버거 가격에 같이 맞추려면 현재는 불가능해요. 생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대체육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햄버거 가게에서 쓰는 그 정도의 이제 가격대까지 낮추기 위한 기술들을 만드는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기존의 스타트업들은 뭐냐면 에코백 같이 이제 못 쓰는 천을 재활용해가지고 뭐 상품으로 재생산하는 이런 류의 것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이 이제 바다 오염을 많이 시키다 보니 그런 플라스틱 병들을 갖다가 모아서 다시 이제 이 실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옷을 생산해내는 이런 것들 하는 데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것도 그런 것들은 기술이 완전히 일반화됐어요. 지금은 네, 네, 일반화돼가지고 이 플라스틱 병을 어떻게 모으면 효과적으로 모으는지 이런 거에 대한 스타트들도 요즘 많이 맞아요.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접근하는 방법이 이 친환경이라는 게 이제 감성적인 이슈로 접근하는 측면도 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은 뭘 보고서 이걸 접근할까라고 놓고 봤을 때 기후 변화를 몸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불안감에 휩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를 하긴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해외를 다녀보면 이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해요. 이제 유럽도 보면은 재활용 한다고 하지만 잘 안 되거든요. 통으로 그냥 다 때려놓고서 뭐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나라가 요즘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만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전 세계 재활용 쓰레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쓰레기의 일부밖에 안 되는데 실은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들이 훨씬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젊은 스타트업들이 많다라는 거.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음. 자, 오늘 두 가지 주제로 조금 오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희가 메가 트렌드 관점에서 교차되는 지점에서 더 크로스로드 10가지를 뽑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질서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실내 경제와 감성적 친환경 시장을 꼽았습니다. 자, 오늘의 편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에서 이런 두 가지의 어떤 거대한 시장 빅마켓이 형성이 앞으로 이게 사실은 100년 넘게 저는 이렇게 지속되어 왔던 것 같은데 하필 이 시점에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해야만 하는가라는 거를 좀 꼭꼭 집어서 마무리 멘트를 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려면 네.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드러난 결과를 평가하고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이룰까, 뭐 이렇게 많이 봤는데 우리가 지금 크로스로드라는 말 자체도 이미 그걸 움직이는 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감성적 친환경 얘기를 할 때도 젊은 친구들의 어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 미학 같은 미적 요소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게 수요 변화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얼마나 잘 팔렸다, 요거를 평가하는데 우리가 익숙한데 그게 아니고 네. 왜 사람들이 이제 다른 가치를 추구할까? 그 가치는 뭘까? 크로스로드를 우리가 예측하는 핵심 네. 내용은 사람들의 수요 변화, 결국 동기 변화에 주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좀 확장해서 스타트업을 하든 기업에 뭐 있든 세계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왜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더 던지는 그런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한번 처음부터 설계해 보면 네. 이런 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네. 특히 이 밸류가 변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네. 즉각적으로 1대1 대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뭐 그렇죠. 무슨 광고를 이렇게 했더니 잘 팔렸다 이게 아니고 그렇죠. 네. 수요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가치를 이렇게 바뀌고 있네 이런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사고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지구를 살아내야 될 사람들의 변화들을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요 관점에서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관점에서 이 두 가지를 엮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실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품을 생산하는 건 거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신뢰 경제라는 건 좀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네. 충족하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친환경이라는 거는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싶다라는 욕구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생산하는 능력이나 기술들은 거의 이제 선진국 레벨에 와 있기 때문에 또 선진국 입장에서의 기술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AI가 또 그걸 기술 가속도로 시키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쫓아가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좀 더 안전한 사회에 살고 싶고 어차피 소비를 할 거면 좀 친환경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대안들을 찾고 대체제를 찾고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소비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이왕 소비할 거면 좀 안전한 거를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간의 욕구의 근원적인 걸 찾아서 가는 경제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변화 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읽어드리고는 있는데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왜 해야지? 라는 질문을 붙여가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근본적인 어떤 변화 흐름을 읽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내용을 끝까지 청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 얘기 들으신 분들 저희 나머지 편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 편에도 또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사하면 안녕을 손 흔들어 할게요. 네. 네. 자,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길목 더 크로스 로드였습니다. 자, 이제 안녕할까요? 안녕.